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장이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 현재 이 시간까지는 지수가 출렁임도 있었음에도 코스피는 질주하네요. 물론 강보합권이긴 하는데요. 5,5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새해 복을 정말 우리에게 듬뿍 줄런지 시장의 분위기가 특히나 금융주 중심으로 또 완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의견 들어봐야겠네요. 인사드릴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활기가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증권주의 움직임에 저희는 시선이 쏠리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저녁부터 이슈가 있었던 SK그룹까지 얘기 나눠볼 게 많아 보입니다. 증권주부터 저희 이 구간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사실 오 팀장님, 이진 대표님 다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팀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안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하니까 올라가요. 이제 그동안 뭐 사실상 리테일 쪽이 강세를 보였다. 이쪽으로 압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장 컬러가 자사주 소각 쪽에 조금 더 그렇게 시선을 주는 거라면 안 올라갔던 증권주가 고가를 돌파하거든요. 이쪽으로 좀 더 시선을 둬야 하는 시즌인지요? 네, 사실 증권주는 옥석 가리기가 거의 뭐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뭐 ETF로 투자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덜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뭐 그 종목을 선택하셔도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권주가 좋은 것은 이제 시장 영향이 가장 큰 것인데 시장이 당분간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증권주의 성장 모멘텀도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은행주, 증권주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 건 실적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서 저 PER, 저 PBR 매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증권주는 지금 호재가 은행주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증권주가 더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은행주에서는 이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죠. 정기예금이 이제 작년 말부터 급속하게 이제 줄어드는 모습. 최근에는 60에서 70대 분들도 은행에서 자금을 빼서 증시로 옮겨간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사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이고 이것은 브로커리지 수익 증대로 연결된다. 실적 모멘텀이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IMA가 출시되면서 이제 보수적인 자금의 이동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벌써 3호 IMA를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2호 IMA를 조만간 출시할 것 같고 NH투자증권이 신규로 IMA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NH에서도 아마 상품이 나올 것 같고 최근에 KB증권이 5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준비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IMA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자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도 은행 대비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예금 자금의 본격적인 이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과 CMA 잔고 100조 원 수준대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제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이 신뢰를 좀 못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동전주는 대부분 펀더멘털이 안 좋고 주가도 떨어지고 물론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 자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런 부실 기업을 속아내겠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코스닥 지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시중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그럼 그에 따른 수혜는 당연히 증권주가 또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해서 코스닥 시장 비중을 5%에서 뭐 10%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 효과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증권주, 코스닥 시장 둘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는 제가 항상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조정이 이렇게 안 오고 이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면 저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기술적인 부담에 의한 차익 실현 언제든지 나옵니다. 근데 수익권이라면 5%, 7% 흔들려도 상관없죠. 하지만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5% 밀린다? 이런 심리가 망가져서 안 돼요. 그래서 증권주는 긍정으로 보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어쨌든 조정이 나올 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것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었습니다. 리테일 강자죠. 여전히 고가권이긴 한데 미래에셋증권은 진짜 아찔해서 여기는 조정 기다릴 법할 것 같은 각도예요. 키움증권은 이제 전고 돌파하면서 뭔가 좀 더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종목 의견 달리하세요? 아니면 역시 조정 기다리자일까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목표가도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한 7만 원 노리셔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신규로 본다면 키움증권이 미래에셋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리테일 강자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보면 네. 이제 NH투자증권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IMA 신규 진출 그리고 기업금융이랑 리테일 부분에서 균형 잡힌 수익원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선택할 때 뭐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둘 중에 하나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증권주 정말 ETF로 담아도 괜찮을 정도로 전범위의 상승이 나타나고요. 지금 강자 미래에셋증권은 오 팀장님도 좋게 봐주셨지만 이재은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주신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가네요. 저희는 이 열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좀 스터디가 필요할까요? SK그룹입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을 주셔서 와, 최근에 그 그룹주별로의 움직임이 굉장해요. 아이코닉한 성적을 가져가요.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보다 로봇입니다. 이미지가 묻었고 LG 같은 경우도 로봇입니다. 이미지가 묻었잖아요. SK는 AI입니다. 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또 묻어 있습니다. 이 의견 이재은 대표님께 여쭐게요. 일단 SK랑 신재생 전 밸류체인에 완성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KKR과의 신재생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즘 엔스로픽이 엄청난 화두인데 SK텔레콤이 지분 투자한 것 또한 최근에 조금 더 통신주로 바라보기에는 좀 아쉬워요. 각도 또한 어느 성장주만큼이나 올라가고 있어서요. 지금 SK그룹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그룹주가 한 번 움직이면 다음 그룹주가 또 나와서 움직일 때 판단이 조금 어려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AI라는 키워드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묶였다라고 예.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우리가 SK 그룹주들을 볼 때는 SK 스퀘어, 하이닉스,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고 딱 규정을 져서 보고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엔스로픽 관련된 지분에 대한 가치도 있겠지만 통신주, 방어주의 성격 그리고 뭐 AI 관련돼서 이번에 성적이 좀 나왔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방어 성격으로 뭐 배당의 매력 이쪽으로 좀 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에너지 사업부를 좀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이제는 좀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AI 산업부 쪽으로의 이제 단순 메모리 집중 된 그런 사업의 기업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과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AI라는 이 키워드 안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내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관련돼서도 많은 사업부가 좀 퍼져 있었던 부분을 통합을 해서 가져가겠다. 이제는 좀 집중해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던 그 회사들, 계열사들이 재무 구조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그룹사 전반적으로 이제 AI와 반도체 이 키워드로 좀 더 힘을 응집해서 투자 시장에서의 이미지를 좀 고착화시키고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부분과 두 가지는 계열사 재무 구조와 그리고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풍력도 갖고 있고 태양광도 갖고 있고 ESS 갖고 있고 연료전지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돼서 모멘텀을 왜 이렇게 도대체 주가는 안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시작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SK그룹주 전체적으로 힘을 응집해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4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또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동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관점, 보유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좀 시원한 상승을 봤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오늘 거래량도 실리고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줄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이번에 탄력이 나왔을 때는 3만 원 이상의 가격 라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SK그룹주 그리고 이터닉스 긍정적인 시각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터닉스가
한 번 움직이면 추세를 형성했다기보다는 다시 또 내려왔었던 경우가 많아서 조금 까다로웠었던 종목인데 오늘 부자 새 아빠가 생겼다라는 리포트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아빠의 힘과 함께 수급도 모였습니다. 우상향 기조 그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SK 이터닉스 필두로 좀 더 언급을 주셨네요.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분위기가 하이브 쪽으로 잡히는 건가요? 엔터주 지금 좀 소외받았는데 지금 좀 세팅을 해둬도 괜찮은 건지. 자, 저희 지금 시기감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이브가 더 잘 가고 있어요. 목표가가 줄상향 나오고 있는데 BTS 효과도 있고요. 아무래도 BTS라고 하는 그 메가 IP가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뉴스 보니까 뭐 블랙핑크는 그 새 앨범 청음회를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다고 하고 점점 여러 뉴스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엔터주 지금 좀 깔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장이 엔터주를 바라볼 때 하이브만 보는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저는 낙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엔터 3사를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부담은 다른 엔터 3사가 훨씬 더 적으니까 네. 신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적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 모멘텀이 이제 그 3월 달에 광화문 컴백으로 좀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무료 콘서트고 OTT 생중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게 광화문에서 한다, 뭐 국중박에서 한다. 이게 그 K 문화에 대한 열풍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엔터산업 분업을 통해서 한국의 전체적인 인식 개선까지도 가겠다라는 국가의 의지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주의 위상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하이브의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죠. 하지만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효과 그리고 4분기에는 BTS 멤버 전체 실적이 반영된 게 아니고 일부 솔로 멤버들의 실적만 살짝 반영된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는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가 원래 BTS 의존도가 거의 뭐 압도적이었죠. 물론 지금도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세븐틴이라든지 뭐 TXT 같은 신규 아티스트, IP들을 발굴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BTS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이나마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255억 지급이 나왔잖아요, 결정이. 근데 BTS가 그 하이브가 바로 이제 이걸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250억 정도로 나온다고 해서 이게 하이브의 뭐 근간을 흔들 만큼의 엄청난 액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급되면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거니까 이 부분 너무 크게 염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올해부터 엔터 4사의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 그다음에 BTS, 엑소, 빅뱅 굉장히 이제 메가 IP들이 좀 돌아오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그 팬 플랫폼의 실적도 괜찮습니다. 브랜드 협업이라든지 MD 상품 판매도 좋고요. 국내 상장주 중에선 디어유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디어유도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팬 플랫폼 관련주도 같이 성장한다라고 보여지고 하나 아쉬운 게 이제 홍콩 드림 콘서트 이게 무기한 연기됐어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때 엔터주가 그래서 살짝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의 속도 조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 제재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속도 조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센티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터 4사 모두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지금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 어디가 열려 있을까요? 제가 엔터주 탑픽을 말씀드릴 때 JYP 엔터를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SM을 말씀을 드릴게요. JYP 엔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SM은 이제 에스파 라이즈 활동이 상당히 견고하고 엑소 완전체 컴백 효과를 또 누릴 수 있고요. 엑소가 컴백하자마자 이제 대규모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올해 신인 보이그룹의 데뷔도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엔터 4사 중에 가장 높은 게 SM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한령의 단계적 완화 이 부분에 따른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10만 원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확보했다라고 보고요. 현재가 구간에서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1차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3만 원 라인대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열려 있다. 하이브를 사실 이준 대표님께서도 주목해 주셨는데 여전히 대장 관점으로 가져가자 의견이실까요?
네,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나가는 비용, 특히 미국 법인이라든지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비용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를 이어가는 데는 결국 BTS에 대한 기대감이 네. 좀 충분히 살아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기는 하되 여전히 좀 상방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 요즘에 42만 원, 3만 원까지도 제시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한 42만 원까지는 그래도 엔터주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좀 섹터 전체가 움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 좀 챙겨 놓으시고 남은 비중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고 가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35만 원까지 원래는 목표가 주셨는데 42만 원 얘기해 주셨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오늘 최상단 TP는 50이었습니다.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지금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게 10만 원을 돌파를 시키는가 아닌가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한전산업, 한신기계 같이 오르고요. BHI도 지금 고가권에서 고가놀이 잘 하고 있습니다. 99,600원, 700원 나타나네요. 자, 지금 이진 대표님께 바로 여쭐게요. 루마니아 SMR 개발 사업 투자 결정이 최종 승인이 됐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이랑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가시화가 또 있고 국내에서는 SMR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원전으로 향한 길은 더 뚫려 있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것들이 많다라는 기대가 오늘 모였네요. 연휴 전에 모였습니다. 이거 연휴 전에 미리 사두라는 건지 10만 원 아래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로 봐도 돼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주가 시작하는 원년의 해가 이제부터 되길 때문에 25년까지는 우리가 수주가 언제 나올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맞아요. 했는데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져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미 가스터빈 관련돼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빅테크의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수주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이제 가스터빈 업체들도 지금 수주 가이던스를 지속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가스터빈 시장의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또 SMR 관련돼서 특별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SMR 관련돼서 이제 파운드리다 SMR 공장을 또 이제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공장 SMR 전용 공장까지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런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착착 잘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형 원전, SMR 거기에다 가스터빈 수주까지 계속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젠슨항 CEO도 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최근의 이야기들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은 에너지, 전력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태양광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쪽으로 상당히 집중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는 원전 관련돼서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 구도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주요 과제 자체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SMR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쪽에다가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입한다는 소식도 나온 만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다 보면 스케줄 라인도 앞당겨질 수 있고 또 관련돼서 입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정부와 지금 기업 간의 이런 시너지가 모일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필리핀, 사우디 원래 이야기 나왔던 쪽에서도 수주에 대한 그런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미국 모멘텀도 계속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두해빌이 이번에 신규 수주 가이던스 14조가 나왔거든요. 그게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결국에는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성장과 수주 가이던스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 뭐 우리가 원전 쪽은 의심할 여력은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 중기적으로도 열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뭐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 담아둔다 가능한 쪽이 원전이겠네요. 연휴 전에도 원전은 지금 움직이는데 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수주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랑도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빠르게 이쪽도 커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이고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사실 이쪽은 현대차 관세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조용해졌는데 일부 개별적인 종목의 힘이 좀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온 시스템인가요? 네.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차가 좀 다시 들어줄랑 말랑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현대차와 상관없이 자동차 부품주를 봐야 하는 건지도 싶고요. 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PER, 저 PBR 종목들이 일단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자동차 부품주가 순환매성으로 이슈 없이도 튈 수 있다. 네,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부품주의 부담 요인은 이제 미국발 관세인데 이게 15%로 인하된다고 했다가 이제 25% 뭐 다시 이제 복원된다. 뭐 이런 악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빨리빨리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게 이제 불만이었으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제 빠르게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 기사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때문에 뭐 파행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언제까지나 끌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국민적인 여론 역풍이 좀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다시 조만간 합의 과정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미국과 대만이 15% 관세에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내도 이 부분은 해소될 것 같으니까 시간 문제지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 부분 이제 로봇주로 대거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뭐 HL 만도 이런 기업들은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주로 다시 부각받고 있고 뭐 SL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램프 맞아요. 업체인데 이게 아틸라스 바디 모듈을 뭐 수주할 수 있다. 로봇용 라이다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이슈로 또 로봇주로 분류되고 있고 뭐 SJG 세종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동차 그 부품주가 로봇주로 변모되면서 많이 좀 올라갔다가 좀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언제든 로봇주로 다시 튈 수 있다라고 보고 당장의 로봇주로 편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측면에서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바디 부품 업체죠. 화신이 일단 작년에 호실적을 확인시키면서 주가가 한번 맞아요. 튀었고 예. 차체 부품 업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위치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로 분류가 안 된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 PER 한 7, 8배, PBR 한 0.4배 이 정도 이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천천히 좀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부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좀 추가 전략 좀 받아볼까요? 성우 하이텍을 8,500원 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고가권에서 자꾸 두드리는 움직임이죠. 돌파력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네. 성우하이텍을 뭐 비슷한 관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거랑 저평가됐으니까 저평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차량 경량화 공법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드렸고요. 차체 배터리 일체형 케이스를 생산합니다.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신도 이게 차체 업자잖아요. 그래서 차체 업체들이 보통 경량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선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 돌파를 시도하다가 저항대 때문에 약간 막혀서 주춤한데 제가 드렸던 목표가 8,500원은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난하게 보유를 하시고요. 8,500원까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쟁점 넘어가서요. 반도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8만 원을 지금 삼성전자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가 5%대 강세예요. 그래서 우선주와 또 본주와의 괴리를 지금 또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죠. 자, 노무라에서 닉스와 전자의 어닝도 높였고 목표가도 높였는데 닉스가 156만 원 그리고 전자가 29만 원입니다. 원래 22만 원이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 넘는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께서 경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상황이구나 안도하고 매수까지 고려를 해야죠.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연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정리하자라는 의견 또한 있었는데 반도체는 그거 피해가나요? 굳이 저는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긴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와 그리고 상향에 대한 기조를 탄 섹터는
그냥 두고 가시는 게 맞다. 뭐 연휴라서 몰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업황에 어떤 큰 노이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정말 하루마다 나옵니다. 뭐 디램 가격 상승, 랜드 맞아요. 상승 뭐 매일매일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산업, 뭐 금융, 부동산 여러 가지 산업에 이제 영향력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제 기업들에게도 영향 끼치지만 뭐 일자리도 없고 이런 악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AI가 너무 기술 개발이 되다 보면 예. 우려에 대한 섞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기업들은 시세가 좋았어요. 미국에서도 샌디스크를 필두로 해서 미국에서는 관련주들 좋았다는 이유는 아직까진 여러 가지 우려, AI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캐펙스 투자하고 확장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젠스당 CEO가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7, 8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그게 확실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 특히 마이크론이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좀 꺾이거나 했을 때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당장 고민할 요소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 지지가 생길 수 있는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고 상방도 열려있을 수 있는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뭐 비중이 너무 100%다라고 하면 일부 수익화 하셔서 또 설날의 즐거움, 물론 이제 지금 파셔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부는 매도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한쪽으로 계좌를 좀 밀어두시고 그냥 너무 많이 지금 빠지지도 않잖아요.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심하고 보유를 하고 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정말 반도체 매수가 최적의 선택이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사둘 걸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자, 새해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현진 팀장님,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고 역시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뭐 관련주를 계속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는 걸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게 노광 공정으로 회로 패턴을 그렸을 때 이 회로 패턴이 잘 그려졌냐, 요걸 이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원래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엄청 컸는데 최근에는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다른 메모리 업체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중국 업체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은 디램이랑 HBM 이런 거 다 부족해서 중국 업체까지 손 벌리고 있다. 맞아요. 이런 이슈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슈가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레거시 디램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가 굉장한 약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유리기판 검사 시장에도 또 진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고객사 퀄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밀리면서 주가 밀릴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0원 구간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3,000원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유리기판 모멘텀까지 새롭게 부각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이준 대표님의 토픽은요. 한국 PIM입니다. 끼가 엄청난 종목이잖아요. 네, 일단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도 볼 수 있고 앞서서 다뤘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초정밀 금속 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술력 가지고 원래는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이제는 의료 쪽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채택한 이후에 시세 흐름이 좋게 이어졌던 이유는 지금 현대차 같은데 대기업과 함께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현대차의 로봇 사업 자체가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게 부각이 됐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MIM이라는 이 공법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이 기술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대량 생산에 대한 능력이 가능하고 앞으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뭐 한 대당 이 부품 관련돼서 한 350만 원 정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500억 원의 이상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부분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로봇 핸드용 초정밀 감속기 소재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현대차랑. 근데 우리가 로봇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 근데 이 핸드 관련돼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처럼 음봉에 쉬어가는 구간이었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매수 가능해 보인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의 고점 91,500원의 예. 근처인 9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PIM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